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37페이지 9.2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 개발자들끼리 개발을 할 때 아직 아무것도 개발이 된 게 없을 때 서로 업무를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어떤 A라는 업무를 맡고 누구는 뭐 공통 업무를 맡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업무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참조할 때 이 메소드를 써라 라고 하는데 아직 당장 안 만들었잖아. 근데 개발하기 전에 이걸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미리 메서드를 정의를 해 놓고 얘를 호출해라. 얘만 호출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 뭐 그 이후에 내부적인 거는 그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이어서 이제 구현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이제는 그걸 채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장은 뭐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지만 작동이 되게는 일단은 해놓고 서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럴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는 메서드는 추상 클래스처럼 구현체는 없습니다. 네, 그냥 메서드를 정의하고 파라미터 정도만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인 거예요. 그냥 추상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추상 메서드들만 있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개발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페이스 앞에 i를 붙이기도 합니다. i 인터페이스라는 뜻으로 딱 봤을 때 i로 시작하면은 쟤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개발 가이드에 이제는 인터페이스는 앞에 i를 붙인다. 뭐 인터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들로 구현이 된 게 이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밖에 없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라는 표시를 앞에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넣게 되어 있잖아요. 추상 클래스에서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모두가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abstract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bstract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 넣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인터페이스에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넣어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JDK 1.8에서부터 이제 디폴트 메서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디폴트 메서드가 뭐냐면은 그냥 추상 클래스에 일반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 일반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에 갑자기 실컷 개발을 다 했어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대로 여러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구현을 했어.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에 추가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추가를 하는 순간 이 인터페이스를 가져와서 구현한 클래스들은 모두가 에러가 납니다. 왜? 그 메서드가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개 1000개다 이걸 다 수정을 하려고 그래. 다 메서드를 추가를 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 해?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디폴트 메서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메서드를 그대로 이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상 클래스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작업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게 디폴트 메서드예요. 이게 디폴트 메서드라고 하면서 이 디폴트라는 게 접근 제어자 우리 앞에 배웠죠. 접근 제어자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접근 제어자는 디폴트를 생략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디폴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서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접근 제어자는 디폴트는 생략하면 디폴트 접근 제어자가 되는 거고 디폴트 메서드는 디폴트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인터페이스 사용법부터 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장의 샘플 5번입니다. 컨트롤 N 클래스 SAMPLE 05. 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고요. 자, 인터페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이게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오류 나더라도 그냥 갑니다. 그냥 자, 앱스택이라는 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라고 적어주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명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대문자 i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클래스명과 마찬가지로 첫자는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INTER 뭐 인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는 멤버 필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3이에요. 실수예요. 실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컴파일이 되게 되면은 이거 다 지울까요? 이렇게 하면 실제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되는 거네. 얘는 사실 이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STATIC FINAL 이렇게 해서 뭐 FLOAT PYUNG 3.3 F 요렇게 구현한 것과 같습니다. 스태틱이에요. 얘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이상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interface.py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yso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쓸 수 있죠. 컨트롤 F11 하면은 3.3이 나오면 돼요. 그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필드예요. 이 클래스의 필드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인터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I compute compute 이렇게 해볼게요. I compute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자, 앞에 접근 제어자를 안 쓰면 디폴트라고 했어요. 자, 컴퓨트. 자, 접근 제어자는 에어리어. 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반환 자료형은 실수고, 그리고 메서드명은 컴퓨트이고, 자, 에어리어라는 이제 정수를 받는 메소드를 이제 꼭 구현을 해야 됩니다. 얘는 앞에 abs tract 자, 요게 생략된 거랑 똑같아요. 에러 안 나죠. 이거랑 똑같아요. 뭐 얘는 이렇게 쓰면 에러 안 나는 거죠.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난 거였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아예 구현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338페이지 코드를 보면 되고요. 자, 이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컴퓨트가 있어요. 컴퓨트 인터페이스가 있고, 자,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구현을 할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파트먼트 PARTMENT 해가지고, 자, 추상 클래스는 익스텐드로 상속을 받아서 했지만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구현. 그래서 임플리먼트거든요.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눌러도 되고요. IM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적어주는 순간 이제 빨간 밑줄이 그어지겠죠. 그러면은 구현해야 될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얘를 눌러주면 자, 구현될 거는 컴퓨터 이 메서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구현체가 없으니까. 앱스트랙은 추상 메서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추상 클래스라면은 클래스라면 얘를 꼭 앞에 넣어줘야겠죠. 네, 인터페이스는 안 써도 됩니다. 얘도 생략해도 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 오버라이드는 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딱 봤을 때 얘는 오버라이드 된 거구나.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은 얘는 재정이 대상 메서드가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요 값, 요거를 한번 증가를 한번 1을 증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증가. 자, 1을 증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요. 얘는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더 이상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네, 앞에 static final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야 돼요. 읽기만. 읽기용,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얘는 당연히 주석 처리를 하고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는 뭐 이렇게 나죠. 자,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를 하고, 자, 리턴 해서 얘 곱하기 평 이렇게 하면은 평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평수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체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참조 자료형 다형성,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쓰는 겁니다. 얘. I compute A는 new apartment 요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안 하고 얘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사실 다형성이라는 게 전혀 구현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추상 메서드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아. 추상 메서드에서 구현되고 있는, 여기는 인터페이스죠. 이거를 그대로 요 범위 내에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는 이 메서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A죠. A. 자, 이거를 계산할 거예요. 자, 플로트 A, 알리 A는 A. 컴퓨트 30평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어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몇 평인가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F11. 네, 99가 나오네요. 네, 99 제곱미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앞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인터페이스에 정의되는 멤버 필드들은 자, static final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묵시적으로 상수값으로 처리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